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10번째 강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드디어 13번째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시즌 중에서 가장 길게 시간을 끈 시즌입니다. 그만큼 제가 게을렀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원은 4월 초파일 즈음에서 절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담아서 돈을 주고 연등을 걸곤 합니다. 연등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우리의 염원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사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을 졸업한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유치원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그 당시가 이제 우리 집 제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육성회비라고 그러죠. 육성회비가 그 당시에 한 달에 600원, 1년에 7,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미리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맨날 독촉을 해야 간신히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원하던데, 나는 왜 좀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바랐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말이에요.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도 참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퇴를 하기 싫어서 공부 욕심에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래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맹장이 터져서 이 복막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또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해부터 내신이 반영된 겁니다. 대학 입시에.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빠지고 고3 내신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막염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큰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달은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등교를 하는데 그냥 몸이 휘청휘청 한 두세 달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2 2학기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신도 엉망이고 당연히 대학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5등급을 가지고 어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던 대학은 하나도 원서를 넣을 수가 없었고 학력고사 점수도 엉망이었죠. 이후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원하던 정시과 레지던트가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정시과 병원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철조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철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참 보기 안 좋아요. 감옥 같고. 그래서 방탄 유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려는 환자들, 투신하려는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던 환자 한 분이 그만 그 방탄 유리를 깨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눈앞에서 말입니다. 떨어지려는 순간에 제가 달려갔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또
검찰에 불려가고 보호자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죠. 물론 이제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불안장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몇 달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바라보던 스태프들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냉담하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방탄유리가 깨진 거를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큰 트라우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을 마치고 곧바로 개업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제 모아놓은 돈은 없고 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하게 되었고, 개업하면은 금방 환자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하루에 한 명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한두 번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아내는 그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보충하게 되었는데 개업 5년 때까지도 과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또 제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죠. 개업하자마자 금방 돈을 벌고 금방 성공을 하고 불 일어나듯이 집안이 번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개업 한 2년 차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중풍이 오게 되었고 혈관성 치매로 3년 동안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님은 누구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찬 채로 대소변을 다 어머님이 받아내셨죠. 근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뵙고 집에 가는 길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슬픔, 또 그렇게 당차고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있다는 그런 또 슬픔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인생은 제가 원하던 대로 흐르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하고 속상해합니다. 다들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바람에 우리는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죠. 혹독하게 인생이 우리를 담금질해야지 우리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끔찍하고 외롭고 힘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능해 보이고 저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저 모양 저꼴로 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내밀한 속사정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황하고 자책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인생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부러져 버립니다. 실제로 너무나 잘 나가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잘 풀리는 바람에 갑작스런 장애물에 걸려서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는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죠. 절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잘 처신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움켜쥘 수 있다고 얘기하는 처세술 강사조차도 그분들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인생에서 다 얻는다. 모든 거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인생에서 그런 처세술 강의를 하는 강사조차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스캔들이 터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또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던가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해서 하는 수 없이 귀농을 하게 된 어떤 분은 지금의 인생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경쟁에 치우치지 않아도 되고 유유자적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은 어느 때보다 인생이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걸리고 나서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그동안 잘 됐었어요. 하지만 암이 걸리고 나서 그분의 인생은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과거에 그분은 정말 오만하고 거만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암 투병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꺼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돈이란 가치를 내려놓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은 100억 이상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대학을 보냈지만 그나마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난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식만은 제대로 안 될까? 남들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저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주눅이 들고. 하지만 그 자식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 겁니다. 도리어 말이에요. 그 잘났다는 그 유명 대학 나오고 또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부모한테 돈만 뺏으려고 하고 사업자금 달라고 해서 다 날려버리고 부모 돈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식보다는 지금 이 자식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차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부모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뭘 사달라는 얘기도 없이 그저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속상해하면서 지내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지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이리저리 교차하면서 생기는 예술이고 또 서사시입니다. 그런 서사시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탐욕과 욕망의 결과물은 아닌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게 원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망의 무게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탐욕스럽지 않은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장애물에 걸릴 때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커다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지혜를 얻으니 말입니다. 그저 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같은 시각으로 살펴보십시오. 같은 무게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법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법입니다.